큰 대량의 자산을 가져와서 빌려와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마켓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장을 봤을 때 또 세력이 움직였다, 또 세력이 시장을 흔들었다 라는 뉴스의 대부분은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벨라의 코인학교 구독자 여러분, 벨라의 코인학교 벨라입니다. 오늘은 진짜 세력이 말해주는 과연 세력의 움직임이란 무엇인지, 그리고 이 코인 시장, 세력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?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큰 자산, 큰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. 바로 세력이 움직였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그러면 이 세력이 과연 뭘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흔히 시장에서는 세력이라고 함은 기관들, 그리고 시장 조성자인 마켓메이커들,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고래들의 움직임을 다 묶어서 세력이라고 합니다. 저는 전직 마켓메이커에서 일하던 기관 트레이딩 펌에서 일하던 사람으로서 과연 이 세력이란 무엇일까? 그리고 정말 이 시장이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까?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벨라의 코인학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렇다면 먼저 도대체 이 기관과 세력은 무엇일까요? 우리가 이 세력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열광하는 이유는요, 시장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움직일 때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. 즉 우리가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얼마나 큰 움직임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 고래들, 기관들, 그리고 마켓메이커들의 움직임을 통틀어서 세력이 시장을 움직였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력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.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세력이 아니라 유동성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, 마켓메이킹 펌에서 직접 일해본 사람으로서 일단 이 마켓메이커들의 역할을 오늘 설명해드리려고 해요. 마켓메이커란 무엇일까요? 마켓메이커는 말 그대로 시장을 조성하는 주체라는 뜻이겠죠.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냐? 네, 차트를 보시면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시장에 갔을 때 우리 가장 쉽게 중고차 시장을 비유를 해볼까요? 여러분이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. 아반떼 자동차를 2천만 원에 사고 싶어요.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매물이 아예 안 나와 있어요.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 물건을 사야 할까요? 바로 이 역할을 중고차 판매자들이 해주겠죠. 중고차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시장에 오세요. 제가 그러면 현대차를 1,800만 원에도 준비해놓고 1,700만 원에도 준비해놓고 1,600만 원에도 준비해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게끔 매수자랑 매도자를 매칭시켜 드릴게요. 이 시장에서 그러면 그 촘촘하게 1,700만 원, 1,800만 원, 1,900만 원 여러 대의 매물을 준비해놓는 역할이 바로 마켓메이커들의 역할입니다. 중고차 시장 자체는 거래소와 같은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 시장에서 만약에 사려던 사람들이 좀 더 촘촘한 그 호가에 살 수 있게끔 매물을 준비해주는 주체가 바로 마켓메이킹입니다. 이걸 똑같이 자산시장 그리고 코인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트레이딩을 할 때도 거래소에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물량이 있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. 그 물량을 사려고 할 때 만약에 지정된 그 호가에 충분한 매물이 없다면 가격이 쉽게 말해서 튄다고 하죠. 우리는 정해진 그 가격에 살 수 없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.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200원에 사려고 했던 자산의 가격이 호가가 촘촘하게 메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300원, 400원이 되거나 반대로 그 밑에 매물이 뭐 100원, 50원에 깔려 있으면 스프레드가 튄다라고 하죠. 가격의 변동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의 역할은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매물을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마켓메이커들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세서빌리티가 있죠.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대량의 매물을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, 재단들로부터 빌려와서 그 마켓메이킹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. 또 반대로 사실 마켓메이킹이라는 것은 전통 자산 시장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깔려
깔려 있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도 규제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마켓 메이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.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벨라코인이 실제로 있어서 벨라코인 말고 서현코인이라고 할게요. 서현코인의 발행량이 100%라고 있을 때 마켓 메이커들은 예를 들면 서현코인을 50%, 막 30% 이렇게 큰 물량으로 가져올 수 없단 말이에요. 마켓 메이커들은 굉장히 소량의 서현코인을 가져와서 시장, 서현거래소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활발하게 서현코인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스프레드의 갭을 메꿔주는 역할을 바로 마켓메이커들이 합니다. 자, 이제 조금은 시장에서 이 기관들 그리고 마켓메이커들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? 다음은 기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기관이라고 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인 MicroStrategy 같은 것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. 혹은 블랙락 같은 큰 자산운용사 그리고 비트코인, 이더리움 등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있는 개인들이 아니라 큰 기관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기관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작년부터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는 것 그리고 ETF 승인 등의 호재가 있었는데요. 또 한 가지 더불어서 릭 리더라고 하는 블랙락의 CEO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점 역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기관의 흐름, 우리들이 그냥 싸그리 잡아서 얘기하는 기관 세력, 이 기관들 말고요. 각 정말 기관들의 역할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혹은 블랙락 같은 기업 기관들 혹은 제가 일했던 트레이딩 회사, 진짜 역할 자체가 큰 대량의 자산을 가져와서 빌려와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장을 봤을 때 또 세력이 움직였다, 또 세력이 시장을 흔들었다 라는 뉴스의 대부분은 저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이렇게 호재와 약간의 어떤 시장의 루머들을 좀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같이 기르길 바라고요.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같습니다. 계속해서 자금의 유입이 되고 있는 곳은 기관들, 그리고 앞으로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자산 시장 중에서도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 자산으로 속해 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살까요? 지금 살까요? 보다는 이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해서 저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벨라의 코인학교 벨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